자,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항일 독립운동 단체가 설립이 되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건호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호패는 한일합방 이후에 1911년에 연해주에서 설립된 항일운동 단체입니다. 건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경제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활동 자체는 이 경제단체가 아니라 일제의 항일운동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와 제정 러시아의 탄압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단체 이름을 갖다가 건업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광복군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광복군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광복군을 양성해서 이제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제 출발이 이 건호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연해주에서의 한인의 존재, 그리고 소비에트 혁명에서의 한인의 역할, 소비에트 정부에서의 한인의 역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연해주 한인에 대해서 많은 탄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일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놀랍게도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소비에트 정부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장운동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위험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혁명에 지지를 하고 혁명운동에 지원을 했고 또 내전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 한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제를 상대로 해서 무장 항일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남의 땅에서, 우리 땅에서 와가지고 계속해서 일제를 상대로 해서 무장 항일운동을 하냐 말이죠. 이것은 결국 소비에트 정부와 일본, 일제와의 어떤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초기에 내부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외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 내부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가 우호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기 땅에 있는,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 독립단체들한테 더 이상 무장항일운동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광복군을 만들어서 조국을 찾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 소비에트 정부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왜 이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이 1937년에 강제이주를 중앙아시아로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요인들을 갖다가, 원인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명을 지지하고 혁명 세력을 갖다가 지원하고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연해주 한인들이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소비에트 정부한테는 아주 큰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소비에트 정부가 점차적으로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이 만든 무장항일운동에 대해서, 무장항일운동 단체에 대해서 탄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 된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를 우려하여 1914년 8월 7일 건어패와 대한강복군 정부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건어패는 1917년 창설된 전노 한족 중앙회로 개성되었고 이 단체는 나중에 대한국민의회로 개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9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발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각각 두 곳에 나누어서 진행되었던 무장항일 운동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국가들,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 그 다음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가들의 외교관계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훨씬 더 독립운동을 하는데 나은 조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와 만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이 무장항일운동, 독립운동이 점차 연해주에서는 사라지게 되고 만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입니다. 이제 1905년 이후부터 연해주에서 활동하였던 항일의병 세력을 결집하여 1908년에 국내에 들어와 유격전을 벌인 대표적인 무장항일운동 단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뭡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유격전을 벌였던 대표적인 무장항일운동 단체이다. 이 당시에 사실은 누가 봐도 일제에 대항해서 무장항일운동을 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연해주나 만주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국내까지 들어와서 하겠다. 정말 놀라운 항일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 러시아 공사 이범진을 주도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최재영을 비롯한 연해주 한인들의 모금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무장항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08년에 제정 러시아 정부는 동의회의 무장투쟁을 우려하여 강하게 탄압하였고 건어패는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회, 건어패, 이러한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이 무장항일 투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서 또 왜 너희들이 남의 땅에서 이제 강력한 무장항일 운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이 세력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단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일제가 무장항일 투쟁단체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게 되자 10개의 독립군 단체가 연해주로 건너가 1920년 12월에 통합한 연합부대입니다. 자, 대한독립군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일제가 계속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이 무장항일 단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패배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만주와 연해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장항일운동 단체 때문에 사실상 만주와 연해주가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해당 국가들이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단체가 없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탄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제 10개의 독립군 단체가 이제 하나의 연합부대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사실 대한독립군단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일제가 공격을 감행하고 침략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연합부대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만주와 연해주에 있는 많은 독립군 단체가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강복군의 가장 큰 어떤 세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대한독립군단은 여러 부대로 재편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눈에 가시였던 무장항일운동단체가 통합을 했다? 엄청난 세력을 만들었다? 러시아에서 통합된 부대가 만들어졌다. 그럼 과연 소비에트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로운 비극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와 소비에트 군대, 그리고 일부 소비에트화된 독립군이 이러한 세력이 강해진 연합부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게 되고, 이것이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낯선 땅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독립운동이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방법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연해주에서 중국으로 이제 만주로 중국 본토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